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은 남자 웅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근위영양증이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근위영양증이 무엇이냐면은 따로따로 보셔야 돼요. 영양증, 근위영양증, 세포 또는 조직의 물질 대사 중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근육에 이상이 생긴다고 해서 근이영양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이영양증은 희귀 난치성 그리고 퇴행성, 진행성 뭐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근육이 서서히 빠지면서 이게 지방으로 바뀝니다. 지방으로 바뀌면서 이제 물렁물렁해지겠죠. 물렁물렁 이렇게 물렁물렁. 그래서 보행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호흡 장애, 그리고 신장 장애 또 이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요. 우리의 몸에는 디스트로핀이라는 단백질 물질이 있어요. 이것은 근세포막 세포 골격 단백질의 일종인데,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육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근데 근위영양증을 가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디스토르핀이라는 단백질 결함 때문에 근육 회복이 늦어요. 굉장히 늦습니다. 근위영양증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하면 회복이 이렇게 더디는데 더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더 근육이 소멸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운동을 되게 막 빡세게 했을 때, 엄청 빡세게 했을 때, 막 미친 듯이 막 볼컵 하려고 막 빡세게 했을 때, 이때는 좀 근육의 손상이 더 심하게 가서 근위영양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물론 이제 근위영양증뿐만 아니라 다른 근육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운동을 하면 안 되냐,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은 필수입니다. 왜냐면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빠지거든요. 계속 퇴행성 질환이니까 계속 빠지고. 그래서 근육을 지금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운동은 필수라는 거죠. 자, 근위영양증의 종류. 근위영양증은 크게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듀센형 근위영양증, DMD, 듀센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자, 이것은 근위영양증 환자에게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아요. 국내 환자는 2,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좀 남아에게서 많이 발병된다고 합니다. 디스트로핀 단백이 전혀 생성되지 않는 이유로 진행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30대 전후로 사망한다고 보고됩니다. 두 번째는 베커형 근위영양증이에요. BMD, 베커 머스큘러 디스트로피. 초발 연령이 5세에서 25세로 다양해요. 평균적으로 25세 이후에 보행장애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정상적이긴 하나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디스트로핀 단백이 생성돼서 듀센형 근위영양증보다는 조금 경미하다고 합니다. 수명의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기대 수명을 갖는다고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지대형 근위영양증, LGMD, Limb Girdle Muscular Dystrophy. 이 근위영양증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따라서 약 13개에서 16개의 유형으로 나눠진다고 해요. 경미한 증상과 느린 진행을 보일 수 있으나 일부는 빠르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성비가 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해요. 기대 수명의 경우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기대 수명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안면 견갑 상완형 근위영양증 FSHD 파시오스카플라 휴메럴 디스트로피. 근위영양증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다고 해요. 발병은 대체로 10대 이후에 발병이 되고 근위영양증 중에서 가장 느리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얼굴하고 어깨 그리고 상완형이 먼저 진행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하지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리고 이 근위영양증의 특징은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경우가 좀 괜찮다고 하면 왼쪽이 영향을 받아서 오른쪽이 뭐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다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들기 힘들다라는 거죠. 수명의 경우는 거의 정상적인 기대 수명을 갖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근위영양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저는 네 번째 타입인 안면 견갑 상완형 근위영양증 환자입니다. 현재 상태는 어깨가 위로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어깨 위로 손이 올라가지 않고요. 이제 가슴 근육도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고요. 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몸무게가 많이 나가지 않는데 배가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죠. 아니, 배가 튀어나왔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사실 살이 쪄서 그렇다기보다는 전만증이라고 하죠. 전만증. 배가 앞으로 이렇게 D자형으로 나오고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전만증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 지금 보행 장애도 좀 있고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못생긴 얼굴이지만 그래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좀 시작하게 됐고요. 앞으로 저의 일상적인 모습과 그리고 운동,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모든 걸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인사드립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은 걸 공유할 테니까 많이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